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보훈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데요. 어떤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지, 국가보훈의 가치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최완근 국가보훈처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차장님, 6월은 이제 호국 보훈의 달인데 저희도 이 배지를 함께 달았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자, 국가보훈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예, 오늘부터 53회째 맞는 호국보훈의 달이 시작이 됩니다. 네. 그 첫날에 국민과 함께 보훈의 의미를 이렇게 다시 한번 새겨보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예. 보훈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훈하면 국가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은 일제시대에서 자신을 다 바쳐서 나라를 찾은 독립투사들, 그리고 6.25 전쟁에서 모든 것을 바치고 자유 대한민국을 구한 호국용사들의 희생과 공헌 위에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6.25 전쟁이 끝나고 6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냉전 상태에 또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그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소명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일단은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튼튼히 지키는 일, 그리고 국가유공자가 그토록 바라던 평화 통일의 기반을 차근히 다져나가야 되는데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올해는 광복 70년이고 분단 70년이고 네. 또 6.25 전쟁 65주년을 맞는 특별한 해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나라는 지난 70년 동안 분명히 통일을 이렇게 주도해갈 역량이 있으면서도 통일을 이뤄나가지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국가보훈처에서는 특별히 금년 호국보훈의 달부터는 우리 국가와 그다음에 우리 안보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인식을 해야 되겠다. 그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북한의 끊임없는 적화통일 야욕, 또 대남 전략, 그리고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 분쟁 이런 것들을 둘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인식하면서 애국심, 안보의식, 호국 정신을 가져서 하나가 돼서 평화통일로 나가야 되겠다. 그런 목적하에 기념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호국인물 선양사업이나 나라사랑 교육, 각종 추모, 기념행사 등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보훈처에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많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행사들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대통령께서도 마침 지난주에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국무회의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젊은 세대들에게 진정한 애국의 의미를 전달해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호국 정신으로 갈등과 분열을 넘어 미래로 통일로라는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그 슬로건 하에 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 나갈 텐데요. 말씀드린 대로 광복 70년, 분단 70년, 6.25 65주년이라는 해이기 때문에 특별히 금년에는 감사의 6월, 평화의 7월, 그리고 통일의 8월로 시기별로 주제를 나눠서 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예를 들면 위로 격려 같은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높이는 행사, 현충일 추모 행사가처럼 숭고한 뜻을 기리는 행사, 호국 영웅을 아는 사업, 그리고 유엔 참전 용사에 대해서 감사하는 행사, 또 8월에는 광복 70주년 사업하고 연계해서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미래로 통일로 나아가는 다양한 국민화합 행사를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예. 아마 이를 통해서 역대 정부 최초로 명예로운 보훈이 국정과제로 채택됐는데 이 명예로운 보훈을 실현하면서 통일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현충일 추념식 있지 않습니까? 닷새 뒤면 현충일인데 현충일에는 조기 개항을 하고 또 묵념 행사가 이루어지잖아요. 또 교통 통제 구간도 발생하는데 어떻게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의미를 말씀드리고 간단히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는데 먼저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호국 보훈 의식이 과거보다 쇠퇴했다라는 걱정들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런 걱정들을 우리가 새기면서 진짜 호국 보훈 정신이야말로 반드시 강화시켜야 될 국민의 정신적 전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나라 사랑은 그리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생활 속에서 현충일에 조기를 개항하는 일, 그리고 현충일 당일날 말씀하신 것처럼 묵념을 올리는 일,
그리고 저도 달고 나왔는데 호국보훈의 달에 네. 이 나라사랑 큰 나무 배지를 다는 일, 또 가족 손잡고 국립묘지를 한번 참배해 보는 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는 6일 현충일 10시에 묵념 사이렌이 울립니다. 그때는 국민 모두가 1분만이라도 경건하게 묵념을 울리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또 국가가 있어서 내가 있다라는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다려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예. 예, 그렇군요. 국가보훈처에서 호국 영웅 알리기 프로젝트를 아주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잘 추진되고 있나요? 예, 호국 영웅 알리기 프로젝트는 우리 가까이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인물들을 알고 네. 또 그분들이 남기신 애국심, 희생정신을 이어가자 하는 사업인데 우리 국민들은 자기가 태어난 지역, 고향, 그리고 자기가 졸업한 학교 매우 소중히 여기잖아요. 예. 그런 정서에 맞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자치단체하고 협조해서 지역에 우리 고장 출신 전투영웅의 추모 비를 건립하거나 또 도로에 호국 영웅의 명칭을 부여해 드리거나 예. 또 학교에 그 학도병으로서 참전하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예. 6.25 때 그런 참전 유공자의 명비를 건립해 드리는 일, 그리고 공공기관의 청사나 군 막사 같은데 이름을 붙여드리는 일,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용산고등학교에 아마 가을에 서울 지역에 6.25 때 이 참전 학도병들이 계셨거든요. 예. 그분들이 다 명단을 새겨놓은 명비가 아마 건립될 예정이고 연세대학교에서는 흥남철수작전에서 아주 지대한 공을 세우신 현봉학 박사님 동상도 건립될 예정이고 충북 증평에 가면 6.25 때 전쟁 영웅인 연재근 상사의 공원도 만들고 도로도 만드는 일, 뭐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 또 특별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에는 우리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협조를 잘 해주셨는데 10명의 국내외 6.25 전쟁 영웅을 선정을 해서 기념 우표를 발행을 했어요. 한 예. 1,000만 개 발행을 해서 그 우표를 사용해서 호국 영웅에게 편지 쓰는 이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대통령께서 젊은 세대에게 진정한 의미의 애국을 알려라. 그런 사업들을 개발을 해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 사업이 첫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의미 있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6월 호국보훈의 달에 많은 학생들이 이 우표를 사용해서 자기 지역 출신 참전 유공자에게 편지 쓰기 캠페인을 할 겁니다. 네. 그런 거를 통해서 모르긴 몰라도 우리 학생들이 국가를 다시 생각해 보고 또 호국 의식을 다시 한번 높여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보훈처가 나라사랑 교육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사랑 교육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나라사랑 교육은 우리나라를 튼튼히 지키고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의 안보 상황을 확실히 알면서 애국심, 안보의식, 호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사업입니다. 네. 예. 우선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직자들부터 나라사랑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하에 각 부처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조하고 있고요. 또 공직자 외에 민방위 대원, 예비군들한테 이렇게 확대해 나가면서 또 교육부와 협조를 해서 초중고등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서 나라사랑 교육을 실시해야 되겠다라고 협조를 하고 있고 그 외에 나라사랑 시범학교나 나라사랑 실천학교를 통해서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이제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 학기제하고 연계해서 지역에서는 아주 학생들한테 호응이 높은 체험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 뭐 우리 고장 현충 시설을 탐방하거나 독립군 체험 캠프에 들어가거나 여름방학 때 청소년 보훈 캠프 등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원에 있는 보훈교육연구원이 있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좀 의미 있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강의하고 호국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예. 또 토론을 하는 복합된 연수교육을 하고 있는데 누구나 희망을 하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네. 예. 앞으로도 학교 정규 교과 과정 반영이나 특별히 우리 학생들을 위한 교재 개발 또 선생님을 위한 교육 과정 이런 거를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게 국가 유공자분들이 계셨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희생에 걸맞는 그 보상금, 지원금이 좀 마련이 돼야 될 텐데 어떻게 추진이 잘 되고 있나요?
예, 국가보훈에 있어서 국가유공자하고 그 가족들, 우리나라에는 한 240만 명 정도 계십니다. 예. 그 가족들을 위한 보상금, 자녀 취업 지원, 교육 지원, 또 의료 지원,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면 안장 지원까지 해서 그 대표적인 사업이 5가지 정도 됩니다. 그 어느 나라나 다 공통된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 중에서 보상금은 뭐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보훈처에서도 보훈 예산의 한 80% 정도가 이 보상금에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예. 매년 꾸준히 인상을 시켜드려 왔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보훈 대상자분들이 고령화되니까 이 보상금에 대한 기대 이런 것이 높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명예로운 삶을 보장해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보상금만큼은 물가 상승률이나 공무원 보수 같은 객관적인 사회 지표보다는 플러스 알파에서 인상해 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네. 네. 또 보상금하고 관련해서 전사했거나 순직했거나 해서 다른 분들보다는 좀 희생 정도가 높으신 분들이 계세요. 예. 그분들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추가해 드리고 또 중상위로 거동이 불편할 정도의 국가유공자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는 부가수당도 드리고 간호수당도 드리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6.25 때 참전하신 이제 유공자분들 아직 많이 살아계시거든요. 예. 그분들 영예로운 삶을 위해서 참전 명예수당, 무공 명예수당도 매년 인상해 드리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거 호응해서 참전 명예수당을 드리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평균 한 월 6만 원 정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수준도 높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정부 주도로 국가유공자들 이제 발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아직 발굴되지 않은 국가유공자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동안 어떤 추진 성과가 좀 궁금하고요. 국가유공자 발굴 사업을 지금 정부 주도로 하고 있는 어떤 이유에 대해서 같이 말씀해 주시죠. 이제 국가보훈처가 61년도 탄생을 했는데 네. 그 전까지 또 뭐 61년도 탄생했다고 하더라도 한 90년대까지 보훈 제도가 완벽하지 못했던 점이 있고요. 또 정부의 각종 기관에 흩어져 있던 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이런 측면에 기인해서 6.25 참전하신 분들이 한 90만 명 정도 되시는데 예. 41만 명이 아직 등록을 못 하셨어요. 그러셨군요. 예. 또 그동안은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해야지 이제 등록을 해드린 그런 제도적인 네. 미비점도 있었는데 이런 거를 다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는 정부가 직접 자료를 차려서 국가유공자를 발굴해 드리자 해서 작년부터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2,800명 차려서 등록해 드렸고요. 네. 금년에도 지금까지 한 2,300여 명, 2,300여 명 이렇게 등록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법원,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조해서 늦어도 내년까지는 최소한 살아계시는 분은 발굴해서 등록해 드려야 되겠다 하는 목표하에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발굴되신 분들한테는 월 18만 원의 참전 명예수당 드리고 또 의료비 감면해 드리는 예우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고 이제는 돌아가신 분도 찾아서 국가유공자로 기록 관리를 해드리고 네. 또 유족을 차려서 국립묘지로 이장도 해드리고 대통령 명의로 된 증서도 수여해드리는 이런 명예선양 사업도 아울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예. 6.25 참전 용사분들이 지금 80대, 90대 이제 바라보고 계시는데 점차 고령화되어 가고 있거든요. 의료 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 같은데요. 잘 좀 운영이 되고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6.25 참전하신 분들 평균 연령이 84세세요. 예. 물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아까 보상금 외에 의료 서비스가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되어 예. 있습니다. 예. 이를 위해서 전국에 5개 보훈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부터 해서 인천에 또 하나 보훈병원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중앙보훈병원은 작년에 1,400병상으로 이렇게 확대를 했는데 네. 그런 확대를 계기로 해서 치료, 재활, 요양이 한 병원에서 다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질환 상태에 맞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또 지방보훈병원은 4개가 있는데 국립대학병원과 연계해서 그 수준도 높여 나가고 있고요. 특별히는 보훈병원이 이제 5개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분들은 이용하시기 편한데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네. 있는 게 또 사실이에요.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전국에 300개 정도의 위탁병원을 지정해서 근접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해 드리고 있고 응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응급제도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의료 서비스도 어떻게 보면 국가 유공자분들의 그 복지에서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보상금도 중요하지만 돌아가시기 전까지 국가가 책임진다는 데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의료 서비스 이외에 다른 복지 서비스들은 어떻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6.25 참전 국가유공자분들이 평균 84세에 아직도 네. 한 20만 명 정도가 생존해 계세요. 예. 네. 근데 그분들 중에서는 뭐 만성질환 등으로 해서 거동은 불편한데 가족으로부터는 적절한 수발을 받지 못하는 분, 이런 분들이 많이 예.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한 10,000명 정도 계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전국에 1,300여 명의 보훈 성기미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세요. 네. 그 성기미 분들이 방문을 해서 청소해드리고 세탁해드리고 말벗해드리고 뭐 식사해드리는 이런 재가복지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주 우리 고령 유공자분들께서 만족하고 계십니다. 좋아하시는군요. 특히 예. 금년부터는 6.25에 참전하신 분들은 네. 특별히 서비스를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참전하신 분들 중에서 질병이 3개 이상 돼가지고 진짜 불편하신 분들 계세요. 예. 이런 분들한테는 좀 더 자주 찾아뵈야 되겠다 해서 1,850분 정도 될 겁니다. 그분들에 네. 대해서는 주 3회 방문을 해서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고 중풍이나 치매 같은 게 걸리면 가정에서 생활을 못 하잖아요. 예. 그분들을 위해서는 전국에 6개 보훈 요양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주 평가가 좋고 금년 2월 달에 남양주 요양원 개원하자마자 그냥 입소 인원이 100% 차가지고 예. 앞으로도 더 이렇게 시설을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자기 거주지 인근에서 서비스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 그분들한테는 이렇게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금 지원하는 예. 이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가 하면 국정과제로 제대군인 취업을 위한 지금 일자리 사업도 굉장히 추진이 잘 되고 그렇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계획이 궁금합니다. 제대군인 중에 10년 이상 장기 복무하고 제대하시는 분들이 한 연간 6,000명 정도 나오시는데 예. 이분들 대부분은 40대, 50대 아주 가계비가 많이 들어가는 시절에 원치 않는 전역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최소한 10년은 직장 생활을 해드리게 하겠다. 네. 이런 목표 하에 이번 정부에서 제대군인 일자리 5만 개 확보를 국정과제로 채택을 하고 쭉 추진해온 결과 작년 말까지 한 3만 개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아직 비정규직 일자리도 있고 임금이 좀 낮아서 미흡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네. 금년 5월 달에 우리 국방부하고 같이 모든 이 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 제대 군인을 채용하지 못했던 기업들 그리고 우수 기업체 중심으로 일자리를 발굴하자 하는 추진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고 정기적으로 이거 추진 실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국격 향상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나라의 보훈 의식도 보다 좀 포용적이고 개방적으로 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떻게 이런 부분 해 나가실지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말해서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 이것이 전통적인 보훈 사업인데 그 전통적인 보훈 사업을 바탕으로 이제는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나라를 튼튼히 지키고 네. 평화 통일에 이뤄나가는 일. 또 광복 후 70년간의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를 국민들이 인식하게 하는 일. 그리고 세계 속에 당당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 국민 정신을 일깨우는 보훈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의 많은 동참과 언론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 보훈의 의미와 다양한 보훈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최완근 국가보훈처 차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